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획재정부의 박철건 사무관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나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을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박철건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인 KSP 사업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뜻깊게 마련해 주신 GLPC 코리아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발표 제목은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Shaping the Future with Korea입니다.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함께 KSP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으로 브랜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 내의 경제발전에 성공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 저는 한국 발전 경험이 주목받는 이유, 그 다음에 KSP 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KSP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계획인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발전 경험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서구 선진국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개도국들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 모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의 대규모 국가발전 모델은 개도국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한국은 많은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식민지배, 내전을 경험을 극복한 바 있으며 잿더미에서 반세기 만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들에게 한국도 해냈으므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발전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지금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존 자원도 없이 시장 형성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 형성부터 시작한 한국의 발전 경험은 이미 제도, 교육 수준, 인프라 등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발전해온 선진국 모델보다 개도국들의 적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된 만큼 수원국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를 지배한 경험이 없어 감춰진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선의에서 개도국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KSP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이례적 성격의 원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자생적 발전 기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민간 부분에 의한 자생적 발전 기반을 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도 지속적으로 법, 제도 혁신을 통해 적절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개도국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돕는 KSP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개도국의 경제 사회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관급 등 정책 결정자를 위한 고위 정책 대화 과정과 실무자를 위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정부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SP 사업을 통해 한국과 개도국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정책 담당자들이 상호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SP는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일반 지원국과 중점 지원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지원국 13개, 중점 지원국 4개국 등 17개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 도입한 중점 지원국은 수원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베트남을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베트남, 우즈벡,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개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KSP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22개국에 대해서 2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KSP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거시경제 정책 수립, 무역 투자 증진, 금융시장 육성,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혁신 등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KSP 지원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KSP를 통해 베트남 개발은행 설립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채권 발행 기법, 직원 훈련 등도 함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나부이 경제특구 설립 등을 지원하였고 관련 법령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경험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에서는 KSP 정책 자문 결과가 단순히 정책 자문으로 그치지 않도록 장기저리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후속 경협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2009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출진흥 정책 관련 정책 자문에 따라 무역센터 건립 등 1억 불 규모의 EDCF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SP는 연중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개도국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국가에서 KSP 신청을 원하신다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셔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KSP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SP 사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는 3C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발전 경험 중 국제사회와 공유가 가능한 혁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의해서 DB화하고 IDB, 월드뱅크, ADB, AFDB 등 MDB와 공동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SP뿐 아니라 EDCF, 무상원조 등을 적절히 조합해서 컨설팅부터 인프라 건설은 물론 시설 운영과 사후관리 기법 전수까지 포괄하는 토탈 시스템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발전 경험 콘텐츠입니다. 지난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발전 경험 중 개도국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사례, 예컨대 공중파를 이용해서 전국민 교육 기회를 제공한 교육방송 설립 등을 선별해서 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고도 성장 사례뿐 아니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 극복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극복한 최근의 경험, 정보정책 이외에도 민간의 혁신 사례를 포함하고 개도국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보완 사례 등을 포함해서 선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선별된 주제를 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추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리 과정에서 당시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는 물론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사운드 라이브러리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까지 100여 개의 핵심 컨텐츠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입니다.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뿐 아니라 ADB, IDB 등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동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9월 한 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공동 컨설팅 MOU를 체결하였으며 월드뱅크, IDB, ADB와도 공동 컨설팅 추진에 이미 합의하고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BRD와도 금년 중에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컨설팅은 각 대륙에서 두세 개의 시범국가를 선정을 하고 KSP 자금과 국제기구에 맡긴 한국의 신탁기금, 국제기구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 한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동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정책 자문에서 구체적 프로젝트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KSP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된 구체적 사업을 EDCF 등 원조 자금 또는 민간 자금까지 연계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지원된 프로젝트에 대해 무상원조, 민간 부문과의 자매 연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해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고
EDCF 지원을 통해 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무상 원조를 활용해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초기 의약품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관심 있는 병원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설립된 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에 성공했고 경제 발전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2009년 선진 원조국들의 모임인 OECD 다크에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G20 의장국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에 걸맞게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ODA GNI 비율을 2009년 0.1% 수준에서 2015년까지 0.2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원조 규모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 가능한 부분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생생한 경험을 함께 국제사회와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KSP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국제사회와 우리 발전 경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